인터뷰 준비되셨나요? 네. 진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떨리는데요? 어떡하죠? 15분 하려고 이렇게 오래 준비하는 거 처음이에요. 저도 너무 떨려요. 떨리지만 한번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하는 최영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있었던 걸스인텍,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행사에서 고생하셨던 두 발표자 및 오거나이저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각자 짧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님. 네, 안녕하세요. 걸스인텍 박희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엄지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김은지라고 합니다. 네, 지혜님, 은지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근데 지난 걸스인텍 이벤트 때 저는 참가자였었는데요. 일명 대박이 났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초창기에도 저희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한 30명 정도 소규모의 웨비나를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 그 니즈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참가 신청자 수만 해도 530명을 넘었고요. 실제 동시간 접속자 수만 해도 360이 넘어서 이른바 웨비나의 초대박이 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론 지혜님은 휴가도 반납하시고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예상하지 못하게 정말 그 개발자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좀 고급화된 그 데모를 뒤에 추가하기 위해 휴가도 반납했었습니다. 네, 지혜님. 그러면 발표자로서 세션의 어떤 점이 참가자분들께 매력적이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 실제로 광고한 게 하루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광고의 키워드가 깃허브, 마이크로소프트, 여성 개발자 이런 키워드가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테크 브랜드로 대표되는 깃허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성과 개발자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다양한 개인의 시각을 궁금해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개인이라고 하시니까 조금은 거창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계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조금 언팩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본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 영상은요, 두 파트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퍼스널 스토리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D&I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개발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커뮤니티 및 개발자를 만나고 있고요.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다양성 및 포용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고요. 여러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보다 나은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더 나은 개발자 커뮤니티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은지님의 퍼스널 스토리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지님을 알게 된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아요. 알게 된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지님께서는 개발자분을 만나고 계신데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은지님, 지금 일하시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김은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재능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소위 말하는 뼈 개발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전공 수업을 들을 때만 해도 좀 재미도 없었고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우연히 인턴십 프로그램 하면서 컴퓨터 실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부터 정말 재밌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어서 그 이후로 쭉 이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는 일에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행복한 개발자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주로 컴퓨터랑 시간을 많이 보내지만 주말에는 뭐 민화도 그리고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그 프로덕트 팀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지혜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지혜님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는 커스터머 석세스 엔지니어라는 역할로 앱센터와 깃헙 제품을 만드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이 아니라 좀 색다른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도전의 일례로 이제 희정님과 같이 진행한 걸스인텍 세션도 있고, 뭐 MS 빌드나 포커스 같은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에 참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게임스택 그 이벤트가 원래는 샌프란에서 오프라인으로 열리기로 했는데 그게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이것저것 새로운 도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테크 분야에 일을 하게 되었나 뭐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막 거창하게 꿈을 꾼 거는 아니고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다 여기 와 있나 고민해 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진짜 언어 배우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단 수학을 정말 좋아했고 그리고 뭐 영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 배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도 뭔가 언어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컴퓨터 공학이라는 전공을 공부해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저의 첫 코드 에디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테크 분야에서 일하는 것의 가장 매력적인 게 사람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정말 크게 임팩트 줄 수 있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집 청소를 하다가 그 엄청나게 두꺼운 랩탑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무려 윈도우즈 95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되게 재밌는 그림이나 컬러 같은 게 보이면서 재밌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제가 만드는 제품들 그런 것이 다음 세대 그리고 현재 세대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럴 때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택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요. 뭔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예로 뭐 커피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등산 갈 수 있을 때 많이 가려고 합니다. 전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희정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가 걸즈인텍의 공동 지부장을 맡고 있어 많은 분들이 테크 분야에서 일하니까 뭐 개발자나 뭐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제 직업은 영어 동시 통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테크인이 여성 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하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통역을 하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투자라든가 데모데이 통역 등을 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됐고, 근데 그 내부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선한 에너지를 가지고 서로 이끌어주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 에너지에 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를 제가 많이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걸스인텍에서 페이스북과 콜라보 작업으로 그 이노베이션 그리고 안토프러너십에 대한 3일짜리 무료 부트캠프를 하는 걸 보고 신청을 했는데요. 세상에.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지원해서 잘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에 제가 평상시 같으면 그냥 내향인이라서 그냥 아쉽다고 말았을 텐데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담당자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제가 강사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통역이 없더라. 제가 전문 통역사니까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안 그러면 의자라도 나누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게 2년이 되어서 운영진으로 1년 넘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공동지부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 에피소드를 계기로 평상시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why not? 한번 일단 저질러 보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좋은 그런 좀 당찬 태도를 좀 배우게 되었고요. 덕분에 걸즈인텍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혜님, 은지님, 이완님도 물론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긴 했는데 이제 저도 그랬고 근데 다행히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제가 생애 최초로 3개월 이상 운동한 루틴을 만들게 되었고 필라테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처럼 운동이 저질이신 분들은 시작하기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퍼스널 스토리를 자세하게 들어보면서 무엇보다 저 스스로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나에게 있어서 D&I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D&I란 어떻게 각자 와닿으실지 또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이번에는 지혜님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혜님의 일상에서 D&I는 어떤 모습인가요? 제가 저희 제품에서 새롭게 UI를 바뀌는 피처를 이제 딜리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측 저희 서비스가 웹 서비스였거든요.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제 물음표로 생긴 그 UI를 넣고 그 안에 이제 드롭다운 메뉴를 넣는 거였는데
그 피처를 이제 새롭게 프로덕션에 넣었으니까 저희가 공식 다큐멘테이션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큐멘테이션에 뭐라고 설명을 적을까 해서 글을 적다가 그 물음표를 클릭하세요라고 적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적고 다른 동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적는 게 좋겠냐라고 코드 리뷰를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그 다큐멘테이션을 써본 경험이 많은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위키 같은 것을 주면서 물음표라고 적지 말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저희 서비스를 음성으로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형화된 키워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해준 그 리소스 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그래서 물음표로 적는 게 아니라 헬프라고 적었어야 됐구나 하면서 접근성이라는 거에 대해 처음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제품이 나의 기준 그리고 내가 쓰는 것이 편한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과 환경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뭔가 코드를 쓰거나 주석을 쓰거나 문서를 쓸 때 제가 생각하는 걸로 바로 프로덕션이 나가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리뷰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된 폴리시나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저희 팀 안에 문화가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좀 되긴 했는데 일본의 80대 할머니께서 새로운 모바일과 그 웹 서비스를 런칭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였나? 엄청 큰 기업이 이제 그 스폰서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할머니 어떻게 하다가 코딩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하다 이런 서비스를 만들게 되셨어요? 라는 거를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뭔가 손자가 스마트폰을 줘서 내가 써봤는데 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없더라. 그리고 글자도 다 너무 작아서 못 써먹겠어서 내가 그거를 직접 배워서 만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계속 공부해야 되는 기술 분야에서 주니어로 성장하는 거에 부담이 좀 많았는데 저렇게 할머니도 거침없이 도전하시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스피레이션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제품을 저희가 만들 때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고 편리하게 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그 고용에 있어서도 더 많은 인종들, 더 많은 문화, 그리고 더 그 여자, 남자, 성비 이런 걸 따지는 게 정말 그냥 이유가 있구나. 그냥 사회 공헌적인 목적을 가진다기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의 니즈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회사로 불러들여서 실제로 이제 영업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구나.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도 그 여성 임원분이었는데 D&I 타겟팅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유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업 실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제가 배웠던 것 같아요. 은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D&I 사례를 몇 개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제 의견과 생각을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D&I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저희 팀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저 같으면 회의를 하다가 뭔가 질문이 생겨도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질문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소심해지고 눈치 보고 의견을 내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하는 질문들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는 게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했었었죠. 그렇게 저는 좀 저희 의견을 내고 이런 것이 어려웠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무엇보다도 저희 팀장님이 제가 자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의견 내다 보니까 제가 낸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다른 사람도 같이 궁금해하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제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 자신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말하게 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뭐 각자 위치나 이런 상황이 다르더라도 그런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D&I가 아닌가 싶고요. 또 다른 업무하면서 느꼈던 D&I 관련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팀은 굉장히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정보를 다 알고 또 같이 오픈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D&I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어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정보를 알고 이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관련된 당사자 모두 동등하게 이런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투명한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예전에는 주로 이메일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했었다면 이제는 이메일보다는 팀즈라는 협업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이 도구를 사용하면 장점이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게시판 같은 곳에 전체 논의할 사항들이 올라오고 또한 채팅 방식으로 자유롭게 이에 대해 누구나 질문하고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일방적이고 소수 집단 위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다 투명하게 알 수 있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공개적인 방식을 마치 이런 툴을 사용하면서 더욱더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게 제가 회사에서 배려받고 느끼는 D&I 관련된 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켈리님의 D&I에 대한 생각도 궁금해요. 켈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에게 있어서요. 네, 저는 D&I가 바로 제가 그 하나의 좋은 신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통역사로서 여성 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가 스스로 많이 주눅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커뮤니티 리더분들을 보면 대부분 뭐 개발자이거나 창업자 혹은 기획자이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비테크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할 때도 좀 뻘쭘했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실제로 운영을 하고 활동을 해보니까 제가 가진 저만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 성격상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개발자분도 알고 디자이너, 기획자, 창업자 모두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통역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을 다루는 이런 서비스 직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디테일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A라는 분이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아는 B분이 있잖아. 그분이랑 연결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두 분을 연결을 시켜줬을 때 시너지가 나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내가 나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더불어서 사실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이었는데 나를 품어주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이런 커뮤니티가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의 다양성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 대한 포용심 그리고 호기심이 있다면 모두가 함께 더 오가닉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D&I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이번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팀과 회의를 했는데 사실 저는 MS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 접근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이니까 다수한테 회의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생각을 해서 좀 조용히 있으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도 사실 중국집 가서 남들이 다 짜장면 먹으면 혼자 짬뽕이라고 외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혜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함께 제가 처음부터 동등하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내가 아직 D&I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배울 점이 많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두가 이런 시각의 변화를 조금씩 가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3분의 퍼스널 스토리와 함께 내가 생각하는 D&I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저 역시 들으면서 배울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3분의 이야기 어떠셨을까요? 이번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계속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잠깐 언급되었던 다양성 및 포용성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는요. 지금 나오는 링크 또는 영상 설명에 언급된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3분 그리고 저는 참가자로 있던 그 행사에 대한 비디오도 많이 참고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재미있게 행사가 이루어졌다.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요. 지금 제가 일하는 개발자 커뮤니티 또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여러 스토리를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소스 개발자 뉴스레터가 매달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를 구독하시려면요.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를 통해서 구독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뷰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비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에피소드를 계속 보시려면요. 이 비디오에 대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공유 많이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비디오가 많이 공유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생각을 코멘트 등으로 남겨주시면요. 참고해서 보다 더 나은 개발자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성 및 포용성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